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장인어른 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장인어른께서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자네, 요즘 사건은 어떤가? 장인어른이 젓가락질을 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별일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민사 사건들이죠. 제가 대답했을 때 장모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반찬을 더 올려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거실 쪽으로 가셨다가 낡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걸 정리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그분이 중얼거리시며 사진첩을 식탁 한쪽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라면 남의 사진첩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뭔가 이상하게 그 사진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표지가 많이 낡았고 가장자리가 해져서 오래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래된 사진첩이네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더니 장인어른께서 응, 젊은 시절 사진들이야 라고 하시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계속 그 사진첩으로 향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진첩을 집어들었어요. 구경해도 될까요? 장인어른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때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시절의 장인어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멋있으셨더라고요. 키도 크시고 눈매도 날카로우셨어요. 몇 장을 더 넘기다가 저는 한 장의 사진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장인어른과 함께한 여인이 나와 있었어요. 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인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흐릿하니까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장인어른의 표정이 굳어졌고 장모님은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아내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친구 사이라기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특히 장인어른의 표정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이 사진 속 여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인어른께서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 친구다. 별일 없어. 그분이 다시 한 번 같은 대답을 하셨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제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아차리시고는 급히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여보, 그만 좀 해요.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만 제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 그리고 따뜻한 미소. 그런데 그 미소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젊으실 때 참 멋있으셨네요. 제가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말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곤 하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뭔가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으려다가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사진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날짜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제가 물었더니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사진첩을 제게서 빼앗아 가셨어요. 옛날 일이야. 기억도 안 나. 그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진에는 분명히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단순한 옛 친구 사진이라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결국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인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앨범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아마 5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장인어른 사진첩에서 본 그 여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라 화질도 좋지 않았고 각도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보육원 시절을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거든요. 다만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은 여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일하셨던 원장 선생님이 아직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분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저를 맡기고 간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있지, 기억나네.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하지만 사정이 복잡했던 것 같더라. 자주 와서 널 보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타나지 않더군.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혹시 그분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물었더니 원장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하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 여인이 널 정말 사랑했다는 건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여인이 혹시 장인어른의 사진 속 그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니. 보육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인이 제 어머니라면 장인어른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걸까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어떻게든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셨지만 저에게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요즘 일은 어떤가? 장인어른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적당히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진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때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안은 남에게 흠잡히지 않아야 한다.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어제 제가 사진에 대해 물어본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아버님. 저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야. 불필요한 의심은 가족을 해칠 뿐이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 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그날 장인어른 댁을 나서면서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장인어른의 권위에 눌려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인어른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여러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 장인어른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모습, 사회활동 등이 주로 다뤄져 있었는데 그 중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쯤의 기사였는데 장인어른이 어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의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김미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사진 속 여인일까요? 저는 즉시 이 이름으로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여성이 30년 전에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출생 연월일이 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미혼모 시설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고 당시 일하셨던 분들 중 몇 분이 아직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미영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김미영 씨요? 기억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사정이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한 간호사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 아버지가 기혼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혼자라니. 혹시 그 기혼자가 장인어른이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당시 신문 기사들, 사회단체 명단들, 각종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30년 전에 한자선 파티 기사에서 장인어른과 김미영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비록 흑백 사진이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장인어른 사진첩에서 본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기사의 날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정확히 한 달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미영이 제 친어머니이고 장인어른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을. 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직접 따지기 전에 장모님을 먼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장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쉽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침 아내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 날,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장모님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장인어른께서는 골프를 치러 나가신 상태였어요. 다행히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차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김미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 순간 장모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맞게 추측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 아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장모님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장모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심정으로 저를 대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장모님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니? 내 남편의 다른 여자 아이라고? 내 딸의 남편이 사실은 이복 동생이라고?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오히려 불쌍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해야 할 때일까? 장모님께서 중얼거리셨어요.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는 없겠어. 저는 사흘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장인어른께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온 가족이 장인어른 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식사가 끝난 후 장인어른과 단둘이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서재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식사가 끝난 후 제가 말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문을 닫았어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김미영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장인어른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냐? 그분이 제 어머니라는 걸요. 그리고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도요. 그 순간 서재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까?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아버님의 친아들입니까?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장인어른께서 분노와 당황을 감추지 못하시며 소리쳤어요. 왜 그런 걸 캐내려고 하는 거냐? 알 필요 없다고요? 저는 더욱 격해졌어요. 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계셨다는 거네요. 조용히 해. 장인어른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집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속아 살았던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왜요?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아내와 장모님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장인어른께서 급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소리쳤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예요. 가족 식탁이 전쟁터로 변해버렸어요. 평화롭던 일요일 저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저와 장인어른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의자에 주저앉으시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왜 그래요? 아내가 장모님께 다가가며 물었어요.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앉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님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달려들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가 지금 뭘 하는 거냐?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아내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모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내가 말할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설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다. 네 남편은 네 아버지의 아들이야.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그 순간 아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벽에 주먹을 치시며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다. 가문이 망했어. 저는 아내를 달래려고 다가갔지만 아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가 절규하듯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거든요. 장모님께서는 계속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만 반복하고 계셨어요. 30년간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분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사랑과 가족 사이 숨겨진 과거는 결국 돌아와 칼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장인어른의 권위도 장모님의 인내도 제 노력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문의 전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제 얼굴을 보기 힘들어했거든요.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결국 가족 전체를 파괴하고 말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것이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